자,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겨울에 얼마나 수시에 대한 준비가 로드맵이 돼 있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학생들, 고교학점제 시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고교학점제는 시작이 된 상태죠. 여기서의 생계부는 고교학생부 학점제 체계에 잘 맞게 생계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특히나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먼저 고교학점제 체제의 생계부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패러다임을 아시고 그냥 생계부 대체 서식을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고교학점제 규칙을 넣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징빙할 수 있는 정확한 징빙차의 징빙을 받아서 본인의 생계부 대체 서식을 본인의 전공 역량, 진로 선택 과목의 위계성, 해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비인가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이 우리 학과 전공에 대해 올 때의 성장 과정이 이 학생만의 것이 무엇이 보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지금 이루어져야 그 과정이 쌓여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또 질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미리 연락처와 이메일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웠습니다. 검정고시로 인서울 준비하는 학생 엄마입니다.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아이는 내신 때문에 고2 때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능보다는 수시로 인서울 준비 중인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생계부 대체서식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몰라 선생님께 문의드립니다.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클로징에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자사고, 특목고 뭐 이렇게 지금 특수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혹은 한 번, 두 번 실수를 한 것이 만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각종 기사나 신문 얘기들을 보시면 2020년 초반부터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해요.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배우러 다니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대학만 생각한다면 전략이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검정고시는 그만큼 내신을 만들고 해내기가 쉬운 만큼에 검정고시는 핸드캡이 있죠. 이것은 해외고한테도 같이 통용되는 핸드캡인데 생계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오랜 긴 강의를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시 체제는 의대에서도 수시로 굉장히 많이 뽑고 모든 과에서 심지어는 교대, 사범대 다 수시로 뽑죠. 우리가 수능 성적으로는 굉장히 갈 수 없는 학교를 수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생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은 이 생계부가 우선 없으니까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생계부 대체 서식을 통해서 제가 생계부 대체 서식 구성하는 방법, 고교학점제 시대의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드는 방법도 강연회와 또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은 그 징빙받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나 징빙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징빙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부 또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학교니까 학교에서는 밖에서 받는 징빙은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학교가 인가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진정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밖에서 받는 이 밖에서 받는 게 뭐가 되냐면 내가 일반적인 그 일반고를 다니고 있어도 자사고를 다니고 있어도 특목고를 다니고 있어도 밖에서 한다? 이 밖에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학교가 아니면 바뀌겠죠. 근데 교육부나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여기서 하는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진로 선택 시간에 이미 다 합니다. 서울권에 있는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인데 자사고도 아니고 광역권 특목고 자사고도 아니고 영재고도 아닌 일반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요즘은 커리큘럼도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 위에 심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심화 과목은 원래 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있는 게 심화 과목이 지금의 상태예요. 일반고에는 심화 과목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의대나 이런 어떤 대학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 8학군에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도 상당히 많고요. 그 고를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의 폭도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목의 그 이름을 보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교과,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목도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심지어는 심화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꽤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하고 뭐 인천하고는 고교학점제가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미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고교학점제 선도 고등학교가 이미 5년 전, 6년 전부터 서울에 또 인천에도 물론 모든 고등학교가 서울, 인천의 고등학교가 다 그렇진 않죠. 근데 보시면 선도 고등학교가 일반고에서 그렇게 이미 노하우가 5년, 6년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그 다음에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 등등등 보시면 뭐 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학교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이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거죠. 지금 2024년이 돼야 서울하고 인천까지 해서 100% 된다고 하고 지금은 지방권, 경기권에서 83%가 된다고 하지만 2022년 지금은 사실은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일반고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정하고 심화 과목을 정하고 그 내용 프로젝트 세특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발제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미개성을 쉽게 그냥 제가 빨리빨리만 말씀을 드리면 그 강의를 다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더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은 그 강의를 제 유튜브에서 보시고 2024학년도 유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교육부하고 대학에서 누가 뽑아요? 교육부에서 안 뽑아요.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잘 보시면서 대학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얘기했냐. 우선 학업,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옛날에 전공 적합성이 지금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리더십, 뭐 인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 역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놨어요. 그럼 학업도 첫 번째 내신, 숫자. 이 내신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의대, 내가 가고자 하는 정확한 경영학과에 대한 그 학과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타겟팅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진로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가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 맞다는 게 없어도 손 놓고 있냐? 아니죠. 국어 심화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해도 어떤 내가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 심화국어 진로 선택 과목 시간에는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 역사학과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잘 진로 선택 과목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발제 세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소서가 없어진 올해부터 내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세특에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세특만 잘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위계성을 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재수생이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3학년 2학기까지의 그 내용이 쫙 위계성을 갖고 성장하고 있구나. 무엇을 향해서 이 학생이 성장하고 있구나가 보여져야 된다. 잘된 생기문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봐도 금방 판독할 수 있는 의미가 정확하고 쉽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생기부가 잘 돼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그러면 성적, 학업에 대한 성적은 우리가 100점, 90점 나오는 일반 과목, 진로 선택 A, B, C 나오는 그것까지 합해서 성적이에요. 수치로 나오는 성적. 그 다음에 성적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 태도, 학습 태도에서 연결되는 탐구력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학생부 종합에서 숫자에 대한 성적 플러스 태도와 탐구력. 이 탐구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탐구력을 갖고 어디까지 연결되냐? 진로 선택 과목의 핵심 세부 내용까지 연결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냐? 지금 창취 활동이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창체활동에서 했던 진로 선택 과목, 진로에 대한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의 그 능력을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에 보여줘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의 내용은 진로 역량이라고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지금부터 내년부터 바로 그렇게 이야기, 레벨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진로에 대한 게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장하는 과정들, 무엇을 테마를 갖고 어떻게 명확하게 성장이 되고 있냐를 생계부를 통해서 입학사관에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내 생계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학과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고 이거는 생각을 다시 전략을 짜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창체활동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리더십, 소통, 내가 이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내 생각들, 발현된 것들 남과 함께 가냐. 미국으로 우리가 대학으로 치면은 여러 이제 스펙들이 되는 것들이 있죠. 동아리,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도 봉사,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교학점제 시대에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성장시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맵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을 정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건데 세부적인 본인의 학과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이것이 6개 학과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하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6개 대학의 학과, 의대라고 해도 똑같은 의대라고 해도 보는 관점에 정확히 맞춰서 보는 관점을 모르신다. 제가 학교, 교육부, 대학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한 고교학점제 시대에 학생부 종합증을 뽑는 기준과 평가 방법을 얘기하겠다. 이게 다 정보가 나와 있는 거니까 선명한 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학생을 알아야겠죠? 학생마다 다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니까 학생의 영역들이 다르니까 관심 영역들이 그러면 검정고시도 해외고든 특히 이제 해외고는 학교 그래도 다닌 게 있으니까 IB나 AP를 국내 대학에 맞게 조정해서 그것을 잘 변화시켜서 그 내용을 생기부 대체서식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검정고시는 하나의 큰 문제가 지금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뭐냐 아니 정시 수능을 보는데 생기부를 갖고 와야 돼. 생기부 대체서식을 내야겠죠. 생기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교과목에 대한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고교학점제처럼 이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증빙받는 거 중요하고 그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의대를 가도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 학생이 원하는 과에 맞게 잘 성장하는 과정. 그렇다고 해서 의대에 대한 내용들만 다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발현돼서 정말 여기서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거에 대한 변화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의 흐름, 그 변화 과정, 성장을 했는지가 그 생계부 대체서식에 보여줘.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면서 그것이 연대 같은 경우는 수상도 원하고 보여주기를 연대 같은 경우는 동아리도 넣어야 되고 물론 성대나 뭐 서울대나 10개 안에 동아리나 리더십과 소통도 다 넣어야 돼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검정고시 하나 바뀐 게 증빙은 누구 말할 것도 없고 증빙은 정말 증빙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잘 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자사고 특목고 광역권 뭐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뭐라고 했냐 민족사관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외부고 교육부 보건복지부고 이게 외부거라고 하면 아무데나 갖고 와서 학교 안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학교 거가 아니까 외부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수업에 실어서 그렇게 안 해준다면 우리가 해야죠. 왜? 그렇게 안 하면 넉놓고 있다가 자사고 특목고 그 지금 8학군에 있는 그 진로 선택 과목뿐만 아니고 심화 과목을 하는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 아이에게 많은 컨텐츠 개발과 내용이 중요한데 이 생계부 대체서식에 대한 그래서 검정고시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이 생계부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이 있겠지만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생계부 대체서식을 내라고 하잖아요. 대학에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걔네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계부 대체서식이 중요합니까? 검정고시로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검정고시기 때문에 인서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생계부 대체서식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인서울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수시는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그것도 강의로 찍어서 걸어서 여기
드릴 테니까 뒷부분에서 보십시오. 진로 선택 과목을 이 검정고시 학생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시험으로 끝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고교학점제 치르기 때문에. 지금 고2 학생, 고3 학생들, 지금 고2 학생들이 대학 갈 때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2024년도 서울도 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생교육에서 인정하는 과목을 들어서 이수하면 그걸 뭐 할 수 있다. 진로선택 과목점 넣을 수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팁을 드린 영상도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로 인서울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 어머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 학생이 전략적으로 이 학생은 어떤 학교의 어떤 친구 문제나 이런 때문에 어떤 아픔을 갖고 상처들을 받고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은 그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계고 대처서식을 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외부 거가 아니라 그 외부라는 것이 무슨 어떤 그 사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걸로 갖고 와서 하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증빙이 되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 학교가 어떻든 비인가 학교이지만 어떻든 그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 학교에 넣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뭐 있는 걸 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말 저의 장점은 제가 그 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사고 생계부, 특목고 생계부, 그다음에 국제고 생계부, 국제학교 생계부, 그러니까 생계부라고 하는 성적표, 해외고 성적표를 이렇게 다방면에서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검정고시는 검정고시끼리 붙고 해외고는 해외고끼리 붙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다 그러면 다 같이 넣어서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것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어느 정도의 것을 이 학생한테 성장을 해야 인식이 성장을 해야 대학을 가는지가 보여요.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만 갇혀서 있지 마시고요. 정말 대학을 보내실 분들은 정말 대학을 보내실 학부모님들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고3 돼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으면 깨닫고 그때서 무너져요. 그러면 안 되세요. 지금부터 정말 대학을 보낼 학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찾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정보들은 이렇게 더보기로 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